만약 해낸다면 인류 달 착륙과 동급 사건이 될 듯.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팬데믹 사태를 누가 먼저 해결할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각국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간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현재 팬데믹은 종료가 되므로 인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며 경제적인 부수 효과도 따라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대량 생산해 집단 면역력을 갖추면 경제 회복을 몇 달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 개발은 달 착륙과 비견되는 인류 문명의 기념비가 될 것으로 점쳤습니다. 이 같은 각축전은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국가가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패권을 거머쥘 것이란 국제 정세 흐름을 반영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습니다. 결국 각국은 현재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백신 개발에 앞서 있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 중 최근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또한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임상 3차 돌입을 앞두며 치열한 백신 속도전에 가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벌어지는 백신 개발은 각종 경계와 우려하는 논란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각국에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 진척 상황과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셀트리온. 한국의 셀트리온이 팬데믹 치료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선별을 완료한 뒤 충북대와 함께 족제비의 일종인 페럿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해왔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약물 투여 닷새째부터 콧물, 기침 등 증상이 사라지고 활동성이 높아지는 등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고농도로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폐 염증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셀트리온은 페럿에 이어 햄스터, 생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효능과 독성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내달에는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가 하나둘씩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를 꺾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셀트리온은 주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동물 실험 결과대로 인체에도 바이러스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치료제가 한국에서 나오기를 바라며 한국이 개발해낸 백신이 세계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제넥신도 최근 원숭이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생성을 검증했으며 6월 중에 임상시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 한국의 글로벌 구하기 시나리오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과거 한국에서 신라젠이 임상 3차에서 좌절되는 사태로 말미암아 주식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 임상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셀트리온 등의 과도한 기대는 무리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시노백이 3차 임상을 앞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노백. 코로나 백신 99% 효과 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 등 매체는 시노백 관계자를 인용 3차 임상을 앞두고 있으며 효과가 99%를 확신한다고 보도합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생명공학 회사 시노백은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차 임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3차 임상을 앞두고 있으며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 준비 중에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적은 상황이라 영국 등 감염이 많은 지역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노백의 확신이 있는 반면에 많은 네티즌들은 3차 임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규모도 큰데 벌써부터 99%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면서 3차를 통과하지 못한 백신이 부지기수라는 의견도 냅니다. 여기에 팬데믹 책임론도 일부 가세해 중국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백신 대량 생산의 가장 큰 고비라는 3차 임상을 중국에서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모더나 2차 임상까지 성공. 모더나는 지난 18일에 단계 임상시험 결과에서 참가자 45명 전원의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혀 연내 백신 개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모더나는 오는 7월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더나가 공개한 자료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주가가 20% 오르다가 다음날 10% 다시 빠지기도 했으며 FDA 등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자회사가 공개한 점이란 것을 봤을 때 백신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각종 백신이나 치료제를 우선 된다고 밀어주는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의 패권과 재선을 위해서 이번 백신 개발은 미국에서 해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을 12에서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에 국가 간의 백신 개발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바라봤습니다. 네 번째,
백신 개발되어도 다른 나라 안 주겠다 논란. 그러나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어도 다른 나라에는 백신이 제대로 공급될 때까지는 여러가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물자생산법 DPA를 발효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 제약사 노바백스는 지난 25일 1단계 임상시험 개시를 발표하고 연내 투여분 1억 회 생산에 청신호를 켰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미국만 공급하게 할까봐 다른 나라에도 공급 라인을 분산해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백신이 개발되면 전세계에 공공재로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공급될 수도 있다는 정황도 국영제약사 시노팜 등의 최근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노팜은 백신의 첫 권리를 중국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첨예한 갈등 중이기 때문에 미 중심의 서방이 아닌 친중국 세력에게 먼저 백신이 공급되어 백신조차 미중 싸움으로 인해 공급이 갈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우한생물연구소 등을 끼고 백신을 개발하는 중국에서 먼저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면서 동시에 미국이나 서방에서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중국에게 값비싼 백신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중국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백신을 먼저 공급할 것이므로 이런 시나리오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서방연합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누가 먼저 해내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젠 코로나 백신이 한동안 전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검증 안 된 코로나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다급한 맥락이란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또한 이런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WHO 백신 특허 공짜로 공유하자 논란. 그런데 이렇게 패권 문제와 각종 경제적 이권 문제까지 걸린 백신 개발을 WHO가 특허를 공유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다양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반대한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 WHO는 지난 29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C탭을 출범했다고 밝혔는데 C탭은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기술, 과학적 지식, 자료 등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WHO의 이 같은 구상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대부분 백신 개발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는 WHO의 결정은 현실성 없는 탁상 공론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인센티브 없는 백신을 개발하겠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 역시 화이자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백신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특허 공유 구상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영국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 경영자는 지식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혁신을 위한 장려책은 본질적으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WHO의 제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최근 팬데믹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란을 부른 WHO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블의 여수 WHO 총장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괜찮다고 강요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팬데믹 책임론에 휩싸여 갈등하는 중이라서 이러한 WHO 발언은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며 WHO는 중국이 완전 통제했다는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WHO에 1년에 4억 5천만 달러를 내는데 중국은 4천만 달러밖에 내지 않으면서 WHO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한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WHO의 백신 공유권은 결국 제약업계와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백신이 생산되면 자국이 가장 우선되고 그 다음으로 동맹이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백신이 공급되어 다소 인도적이며 윤리적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WHO가 지나친 상업화에 일침을 하면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맞지만 전반적인 추진력을 잃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백신을 개발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각종 무리수와 우려도 등장하며 과연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될까 하는 걱정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K방역과 더불어 한국이 백신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국가가 되기를. 일본에서 C19가 계속 전파되고 있는 와중에 홍등가 등 유흥업소에서 지켜야 할 특별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의 밤문화 산업이 워낙 방대하고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 무작정 영업 정지 상태로 둘 수는 없을 지경입니다. 갑자기 수입을 잃게 된 여종업원들의 실태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기사화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면서 영업을 재개했지만 우려한 대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계속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4일 새로 75명의 C19 최종 판정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서만 47명이어서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명 중에 32명이 밤에 거리에서 전파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점이거나 유흥업소 등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가게에서는 한 주인 여자로부터 18명이 전파당해 최종 판정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등가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허위로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 유흥가는 C19 전파의 온상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도쿄에서 발생된 최종 판정자의 40%가 도심 지역의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종사자들과 손님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술과 음료는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가능한 한 대화를 자제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최종 판정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부키초가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유흥업소 등은 자구책으로 줌을 이용한 특별한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도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원격 엔터테인먼트 세션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정하고 유흥산업의 사업주들과 여자 마담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가정에서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가장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한 특별한 세션에 열심히 참가하는 바람에 가정 문제화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지난 5월 말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면서 아베 정부도 긴급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라이브 하우스 등에서 C19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예방 지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베 정부는 13일 C19의 집단적 전파가 우려되는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등의 영업 재개를 위한 예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보면 출입자의 연락처를 기록하는 것과 사람과의 거리를 2m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 담당상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술집 등 유흥업소는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등의 준비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기업을 위한 지속화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런 준비를 먼저 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 지침의 대상은 캬바레 등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라이브하우스, 댄스와 음악을 즐기는 나이트클럽 등 3개 업종입니다. 이 3개 업종은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하고 내부에서는 고객이나 직원이 모두 마스크와 안면보호대를 착용하고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최대 2m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한 고객의 연락처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캬바레에서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댄스를 하면 안 됩니다. 즉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브 하우스에서는 출연자와 손님의 거리를 최대한 띄우고 손님은 무대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출연자가 노래는 불러도 되지만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불러야 하고 손님들은 따라 부르면 안 됩니다. 나이트클럽은 음악의 볼륨을 최소로 낮춰서 손님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흥이 나도록 음악의 볼륨이 높아지면 당연히 손님들은 큰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때의 비말이 튀긴다는 거죠. 즉 모든 유흥업소는 누구든지 소근거려도 대화가 가능하도록 아주 조용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무조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밤문화 산업이 상당한 규모이고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영업을 막는 것은 사회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재개하기는 해야 하니까 이런 지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정말 현실성이 없다. 감시 감독 기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베 정부는 지침을 내리고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허무맹랑하다, 형식적이다 등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황당한 지침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것이 있습니다. CNN도 놀라운 지침이라면서 보도할 정도입니다. 5월 말에 테마파크 등 유원지 운영자 그룹이 손님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포함한 야외 기기를 타는 방문객들은 외치는 소리나 응원을 피해야 한다. 소리를 절대 지르면 안 된다. 귀신의 집 같은 경우에도 사람 간에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서로 간의 대화는 가능하면 짧게 해야 한다. 직원은 웃는 눈과 손동작으로 방문자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등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쿄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등을 회원으로 둔 테마파크 협회에서 발행했습니다. 정말 일본에서 정치하기 쉽고 공무원들은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고 특별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놓고는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는 일본 국민들은 아베도 어쩔 수가 없지, 다 하늘 탓인데 라며 다시 아베를 지지하니 이해가 안 되네요. 음악도 잘 들리지 않는 나이트클럽에서 소근거리려면 왜 가는지 모르겠고, 접대해주는 마담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빨대로 술을 마셔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네요.